천하 백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수를 탈출하는 탈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 이막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 대화형 실전 비법을 이 책에 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디오북 태백성 제5화 자기 핵심 브랜드, 즉 셀프 코어 브랜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기 핵심 브랜드, 즉 셀프 코어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4가지 영역의 은퇴 준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발견하고 그 분야를 구체화, 전문화, 상업화시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자기 핵심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미래의 먹거리나 제2의 직업으로도 발전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도 퇴직 후 자기가 가장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나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자기 핵심 브랜드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해 2-3년 단기간 일자리를 찾는 재취업이나 그냥 퇴직 후 막 덤벼드는 창업과는 근본적으로 결이 매우 다른 얘기죠. 재취업이나 창업과는 결이 다른 얘기를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퇴직 후 품격 있는 삶이 됐든 의미 있는 삶이 됐든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사용력을 골고루 갖춘 삶의 균형 속에서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온 또는 발견된 관심 분야에서 자기 핵심 브랜드를 개발해 나간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저술한 은준인이란 책의 핵심인 은퇴준비 사용력과 자기 핵심 브랜드 창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에 의하면 은퇴 준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저는 자신있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좋은 신뢰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퇴직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은퇴 분야의 전문 작가가 될지 여러 분야에서 전문 강사가 될지 또한 전문 작사가가 되어 음원을 발매할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뿐 아니라 드럼과 숄더 키보드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스테이크와 빵을 만들고 심지어 재봉까지 취미 활동을 하며 흥미로운 삶을 살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퇴직 후에 이룬 일들이니까요. 여러 분야에서 강의도 하신다고요? 처음에는 은퇴에 대한 책을 저술했으니까 기업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불러줘서 은퇴 준비 전문 강사를 하다 보니 강의에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 후 7대 분야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증 5개를 사단법인 국민다안전교육협회라는 전문기관에서 모두 취득하여 현재 안전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민방위 강사 모집에도 응모해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민방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외 평생교육학습관이나 시니어 대학에서도 강의할 기회도 자주 갖게 되고 또한 제가 근무했던 원자력 분야에 대한 강의도 요청이 들어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네이버 인물 검색을 보니 소장님은 그 밖에도 많은 분야에서도 활동하시던데요. 검색해 보셨군요. 맞습니다. 현재 저는 구독자 1만 명과 200만 뷰 영상을 가진 1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취업과 관련한 1급 면접관과 또한 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면접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집도 한 권 내어 시인의 세계에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내디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준인 책에서 제가 소개한 은퇴준비 사용력과 자기 핵심 브랜드 창출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지금 직업이 몇 개입니까? 딱히 직업이라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은 6개입니다. 작가, 강사, 유튜버, 작사가, 면접관, 취업 멘토가 제 현재 타이틀이죠. 각 분야에서 그래도 큰 돈은 아니지만 제 노력으로 조금씩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입니다. 정말 퇴직 후에도 많은 일을 하시네요. 앞으로 나누게 될 이야기가 점점 더 기대됩니다. 예정자는 은준인과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뭔가 굉장한 보물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앞에 있는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몹시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 흥분을 감출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다는 것을 예정자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소장님,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졌던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직을 앞둔 퇴직 예정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퇴직 예정자들의 가장 큰 착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 후 은퇴 생활을 잘하시려면 혼질삼, 함질삼, 끝도삼, 동질삼,
이렇게 4가지 영역에 대한 준비를 잘 갖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퇴 준비 사역력에 대해 각 영역별로 미리 자기 스타일에 맞는 구체적인 뭔가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취준생이 인생 2단계를 위해 독립준비기인 인생 1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퇴직 후 은퇴 시기에 들어온 사람이 이 4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 준비와 관련된 강의를 갈 때마다 정말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많은 분들이 퇴직한 후에 시간이 많을 때 그때 가서 한 가지씩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이고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퇴직 전에 미리 준비가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퇴직 후에 그때부터 은퇴를 준비하시겠다는 것은 대학을 마치고 취준생이 된 후에 그때부터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퇴직 전에 인생 2단계에서 3단계를 위해 미리 준비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준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렇게 은퇴 준비 사역력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준비해 오셨다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은퇴 준비가 잘 되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을 기초로 퇴직 후에도 계속 기억하신다면 은퇴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